자, 일단요 여러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상권 분립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요 이재명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성토, 그리고 판사들 명단 쭉 해가지고 돌리기 시작하죠. 참네. 윤석열 탄핵됐을 땐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고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진영에 따라서 판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믿을 만한 판사들이 좀 있는 시대인데, 좀 미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자, 이거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어쨌든 간에 상권 분립이 없는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있긴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라고. 자, 이걸 여러분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우리가 권력 분립돼 있잖아요. 이렇게 권력 분립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르주아적 허위의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가짜야, 가짜. 우리가 뭐가 자유롭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유롭지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아. 이거는 부르주아지들이 지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위의식이야. 그걸 믿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계급투쟁, 계급론적 역사관,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 남용을 막고,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제도 삼권 분립 자체를 저들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 보통 이제 거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 안 하고 인민민주주의, 정확히는 인민 중심의 민주주의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줄여서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민주주의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인민에게 권력이 있다고 보여요? 아니면 당에 있다고 보여요? 당에 권력이 있다고 보이죠. 누가 봐도 저건 일당 독재지 무슨 민주주의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택동이 한 거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민에게는 민주주의고, 그리고 적들에겐 독재래요. 그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쓰는데,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주의를 마오쩌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민에겐 민주주의고 적에겐 독재다. 말은 잘해. 그러면서 의회, 재판, 자유언론, 다당제 이런 거 전부 다 부르주아적 허위의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전부 다 소비에트로, 당으로죠. 당. 소비에트라고 말하지만 결국 당입니다. 권력을, 모든 걸 다 일당에 집중시키고 당이 모든 거를 관할하죠. 법도 당이 결정합니다. 사법 독립 같은 거요? 그런 게 그딴 게 어디 있어? 당의 통제하에 사법부도 있고요. 행정부도 당의 지시에 복종을 하죠. 의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당, 중앙회, 중앙당 모임, 그게 이제 의회라고 해야 돼.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자기네들 당 중앙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하는 다수 의결기구가 되죠. 그 실질적 입법이요? 입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일당에서, 당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지. 상임위원회 이런 데서 만드는 거지, 다 그냥 나머지 호출하며 오는 그런 형식적 존재일 뿐입니다. 자, 북한도 여러분 분명히 권력은 걔네들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 권력을 최고인민회의, 거기가 이제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최고인민회의에 그 상임위원들 있죠. 상임위원들, 그리고 서기, 그래서 서기장, 동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석. 서기장을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했을 때가 주석이라고 하죠. 체어맨.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주석님께서 모든 거를, 조선노동당 주석과 이거죠, 국가 원수를 겸임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되게 위험한
정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 사람 분명히 어렸을 때 프롤레타리아 독재니 부르주아의 허위 의식이니 이런 얘기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 사람들 그랬을 거라고 보고 이제 모든 정치를요 그 계급 정치로 보는 거죠. 계급 정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오쩌둥이 인민민주주의는 독재다. 인민에게는 민주, 적에게는 독재. 그리고 적과 인민을 구분하여 역사를 계급 인식으로 가져야 된다. 역사의 중심에는 계급 투쟁이 있고 그 계급 투쟁의 인식으로 바라보면 부르주아의 허위 의식이 벗겨지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외피이고 우리는 자유롭지도 않고 우리는 평등하지도 않고 우리는 형제로 뭉쳐있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허위 의식들 삼권 분립 같은 거 다 부정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집중시켜라. 그게 쟤네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사상이죠.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엄청 권위주의 체계고 1인 그 컬트거든요. 지금 이재명 1인 컬트로 지금 엄청나게 민주당도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 그러니까 외국에서요, 중국에서요,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 비판할 수 있나요? 야 시진핑 개새끼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북한에서도 당연히 못하고 1인 컬트, 사이비 종교같이 국가가 운영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민주당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무슨 탄압을 받아 죄인일 뿐이지 인민민주주의적으로 보면 걔네들은 탄압받고 자기네들의 해방자예요. 해방자. 이재명을 자신들을 해방시킬 무엇으로 보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파 분들도 제가 되게 놀랬던 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거나 기타 등등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양대 축이 권위주의와 평등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권위주의 앤드 우상숭배 두 개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정치를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들의 해방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해방자가 권위주의적으로 다스리는 거에서 전부 다 오케이를 한다고요. 제가 의료정책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건 이건 자유주의적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보수당이 권위주의 정당이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특징인 이 사법 삼권 분립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완전히 형해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민민주주의의 문제는 형식은 권력은 인민에게 있지만 실질적은 당이 유일한 대표자고 당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민민주주의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지만 과연 보수는 달랐냐? 보수도 유일한 대표자한테 모든 거를 다 권한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두들겨 패도 되는 거라고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냐?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쟤네들이 계급 투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힘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급 투쟁이 붙은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쟤네들의 계급 담론에 이 저항하기 위해서 오른쪽 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저는요, 중국과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 구조에 있어서도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당연할 것 같지만 국가 권력 구조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헌법은 국가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조직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북한 헌법 제6조입니다. 국가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조직 운영한다. 국가보다 노동당이 위에요. 그리고 중국 헌법은 제1조에 서문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관련돼서 당이 국가보다도 우선하고 그 당을 영도하는 지도자 수령은 절대적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우리도. 그러면서 입법기관이라는 데도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중국은 최고인민대표대회라고 부르는 이것도 전부 다 당의 지도를 받는다. 행정부도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집행하는 곳이다. 북한.
그리고 국무원이라고 부르죠.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 지휘 아래에 있다. 사법기관 중앙재판소, 법은 당의 이념을 구현하는 곳이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 당의 영도 아래 재판을 한다. 상권 분립 같은 건 없습니다. 당이 국가 지도 기능을 행사한다. 북한의 제6조고요. 당원에 중국 당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개헌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좀 섞어놓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다음 개헌을 가면서 여러분 저는 인민민주주의 성격이 우리나라 헌법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 걱정합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되든 개헌이 진행될 텐데 다음 총선에서 지고 개헌이 벌어지면 이거 대한민국 헌법에 인민민주주의 성격이 대단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김문수야? 멍청한 새끼. 너 이런 거 알기는 하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게서 권력이 집중되는 거 그리고 권위주의가 등장되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 또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쩌들어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이 원칙들에서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적 대원칙을 침해하는 거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묵과한 결과, 그 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민주당이 폭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왼쪽도 왼쪽이지만 오른쪽 분들도 우파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포퓰리즘 이 세 개를 정확히 정립을 하는 그런 사상적 고뇌의 과정이 없고 학습의 과정이 없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그 의료 정책 추진하면서 그리고 앞에 그거로 이제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그 앞에 R&D 예산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누적되어 온 행태들 그리고 이준석 숙청이라든지 모든 권위적 과정에 대해서 대중이 묵인하며 온 이 대가를 민주당의 인민민주주의 약진을 각종 위원회의 약진을 통해 우리가 그 실수에 대한 응징을 우리도 받게 생겼다. 그럼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상교육부터 다시 정확히 벌어져야 될 일이다.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정치인데 노선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리고 머릿속에 되게 안개가 껴져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저는 뭐 요번에 또 한동훈 지지자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겠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 요번에 정책 나오는 거 보면서 그 환경 정책 나오는 거 보면서도 기후 부서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약간 좀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 개편한다. 저걸 보고 이 사람 정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념적으로 투철하지 않으면 정치의 개별 사안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이 사람 한마디를 보고서 저는 이거 여기서 멈출 얘기가 아니다. 그냥 실언이 아니라 사상 자체가 인민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숨기고 있을 뿐.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